프로그램을 위해서 언론을 잘 살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야당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나와요, 그냥. 발목 안 잡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발목 잡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국정 운영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통령실의 그런 문제, 당에서의 그런 문제, 자신들끼리 권력 투쟁하는 이른바 자중 질환 때문에 더 동력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냥 쉽게 야당이 발목 잡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네. 상당히 그 민주당을 비난하고 뭐 또 대통령이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잘 설득해 가지고 국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입만 버리면은 민주당 공격하고 이재명 공격하고 하니까 지금 꼬이는 거예요. 오늘 보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는 좀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전국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네네네.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는 이런 협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보세요. 오직하면은 제가 그 감수성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 한번 여기자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레드펜 역할 하라고. 협치 좀 하라고. 네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길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화가 더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당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뽑고 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뉴스가 아직 안 나왔죠. 오늘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됐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도로 역삼역 우영하는 것처럼 기록이 네, 그 뭡니까 윤핵관으로 갔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네, 계속된 그렇죠. 뉴스였고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분이 한 이틀간 하루 반나절 정도 계속 뉴스를 타다가 어제 오후에 정진석 현 국회 부의장, 네. 정진석 의원으로 낙점이 됐어요. 글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글쎄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지 네, 헌술에 헌부대에 담으면 되겠느냐 이런 것에서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당직은 이 중진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쟁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한결같이 중진들이 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박주선 전 부의장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네네,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고 호영호재하고 가까워요. 네네, 어떻게 됐든 지난 대선 때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을 한 사람이 정체성을 바꾸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은 뭐 자기 소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또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자리를 가서 좋은 국정을 펼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알바만 가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며칠씩 하는 거. 며칠 뭐 얼마씩 하는 거. 그래 취임식 준비위원장 하고 저는 어디로 갈 건가 했더니 또 못 가고 있더니 이 비대위원장도 알바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임명돼 가지고 전당대회 하면 끝나고.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맞아요. 사법부에 내가 것이 가처분. 인용되면은 며칠 만에 주호영 위원장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참 좋은 자리 한번 가봐라 하고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연락 없는 거 보면은
뭐 텔레파시가 통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정진석 부의장으로 갔는데 정진석 부의장도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 경력으로나 이제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독배를 마셨다. 그래서 아이고 왜 나하고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렇게 알바만 되려고 하는가? 좀 만약에 국회 부의장 내놓고 간다 하면은 인용돼 버리면 어디로 가죠? 아 그거 하면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내놔야 됩니까? 예, 대개 이제 당 대표를 맡으면은 네. 국회직은 내놔야죠. 아하. 당 대표가 소위 국회 사회를 보면은 공정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말씀대로 중진 의원들은 다 안 하려고요. 독배다 하면서 피했잖아요. 예. 그거는 좀 해석을 해보면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지만 자율성이 없다. 비대위원장 저도 서너 번 해봤지만은 네. 그건 준비해서 전당대회 잘 치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름만 비대위원장이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진석 부의장도 절대 사양하니까 세 번을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독배를 마시겠다. 이건 윤핵관 호소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일종의 살신성인하는 정신으로 받았는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 신청도 그렇지만은 그거 보십시오. 그 페이스북인지 SNS에 올린 그 아, 심하잖아요. 독해요. 독하죠. 그런데 좀 잘못됐으면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 이준석 대표 현재까지는 그렇죠. 보니까 대표인데. 아니, 전 대표죠. 지금 아니, 당원권 정지가 됐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예.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두 발언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예. 이제는 뭐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구 출신 초선 의원들을 맹비난했어요. 글쎄요, 오늘 우리 성경환 씨가 굉장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세게 나가네요. 저는 사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보고 세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인상 깊게 들었다 하니까는 네. 더 세네. 아니 왜냐하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준석 전 당대표도 젊은 사람이고 대구 출신의 초선 의원들도 같은 또래 또는 이제 좀 선배들이고 선배들이죠. 그런데 네. 그렇게 비판해버리고 나면 후회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유력진데 대구 매일신문이 있잖아요. 네. 테두리께 매일 거기에서 아마 대구 출신 초선 의원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네. 이준석이 이랬는데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대구나 네네. 부산이나 원래는 야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지역 감정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지금 여도가 됐는데 대구 매일신문 같은 신문도 지방에 있지만은 과거에는 중앙지 취급을 하고 진짜 명성을 날린 신문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서 옳은 일은 여당을 하지만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도 비판해야 된다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과거하고 달라요. 항상 보면은 중진들이 네네. 정치를 타협적으로 하자 이렇게 네네. 이끌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굉장히 개혁적, 네. 혁신적으로 나가서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중진들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네네. 비대위로 나가서는 안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윤심이 작용해가지고 초재선 의원들은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제 윤심을 저격하는 것 아닙니까? 초재선 의원들을 공격했다는 그렇죠. 거는. 예. 그런데 이번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윤심이 윤심이죠. 윤심이죠.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거론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진석 윤핵관이면 윤핵관이지 또. 그 둘러리 호소인은 뭐예요? 이제 장명하는 것도 재밌어요. 네, 그런데 가차없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그 권성동 의원이라의 설명은 이번에 당헌 개정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라고 하지만은 또 이준석은 당헌 개정 자체가 네네. 그 가처분 인용된 것에 대한 역행이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거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 반복이잖아요. 그 재판부가 그대로예요. 네. 뭐 중앙지법 같으면은 그러니까. 가처분 하는 게 뭐 2개 부인가 3개 부 있다는데 남부지법은 딱 한 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의 심판을 한번 받았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참 모든 걸 지금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심이 욕심이에요. 아, 윤심은 나는 욕심이다. 윤심이 욕심이다. 네.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윤심을 실어가지고 비대위로 만들어라. 이걸 전부 다 이 의총 전에 초재선 의원들한테 상당수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니까 저는 이게 과도하면은 안 되는데 참. 그런데 그렇게 공격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16일 날 경찰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예. 그것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저는 불기소 처분되리라고 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건 안 지났건 간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포토라인 앞에 서고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성접대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되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처벌의 가치가 없으면은 수사를 안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입건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걸 성접대로 하니까 뭐 가서 떳떳이 밝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뭐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말로 이준석 전 대표가 악에 더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전 투구 양상인데 그래 자중질환 하고 아니 있는 갈 때까지 가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든 여야 전국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기소,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건 저는 양측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풀어가야 돼요. 복잡한 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물가가 환율이 뭐 어려운 이때 과연 정치권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돼서 되는가 그런다고 하면서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 협력은 협력할 테니까 네. 영수회담을 하자 했으면은 바로 수용해서 단 둘이 추석
전에 네. 내일이라도 만나가지고 풀면 같이 만난다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추석 밥상에 굉장히 좋은 메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양고기가 올라가지 개고기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영수회담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혹자는 네. 그러면 그러한 뭐 김건희 여사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퉁쳐버리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논쟁을 합의를 해서 쌍특검을 하든지 이재명 특검,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그럼 같이 민주당에서 하자. 그렇게 제안하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든지 네. 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로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하자. 네. 경제 물가를 이렇게 하자. 합의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건데 뭐 대통령이 그거 안 한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